다음 행성 글리프 익히기.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닌가? 네. 아까 말했듯이 글리프라고 하는 건 GLYPH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그냥 한국 발음으로 표기를 해놓은 건데 기호. 근데 이제 많이들 글리프라고 많이들 해요. 실제로 영어 책에서도 우리나라 번역책에서는 그래서 글리프라고 써놓은 거고요. 총 여기 있는 것들이 행성 글리프 전부입니다. 단 아까 저랑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라고 손을 들고 노윤호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아까는 분명히 7개만 외우면 된다고 했는데 왜 3개가 더 있습니까? 라고 하실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여기까지 토성까지만 익힌다고 했는데 밑에 3개가 더 있네요. 그렇죠? 실제로 무슨 차이냐면요.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행성들은 여기까지만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눈으로 안 보이는, 너무 멀리 있어서 눈으로 안 보이는 별들이 2-3개가 더 있단 말이에요. 그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천왕성이라는 게 있고요. 해왕성이라는 게 있고요. 명왕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1700년대, 1800년대, 마지막 거는 1900년대 돼가지고 발견됐고요. 실제로 망원경으로 발견된 거예요.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래서 이 3개가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러면 쓴다는 소리예요? 안 쓴다는 소리예요? 라고 하면 반반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고대인들은 망원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헬레니스틱 점성학에 이 3개에 대한 언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이분들은 눈으로만 별들을 관측했을 테니까. 그래서 고전 점성학에는 이 3개가 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현대 점성학에서는 이 3개의 별을 다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기는 하나 깊이까지는 안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약간 하이브리드, 왜 아예 모르고 넘어가기에는 그 다른 사람들이랑 여러분들이 점성을 내가 배웠다라는 컨셉에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래서 유레너스가 무슨 역할을 하는데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꿀먹은 벙어리가 되면 너 그 점성학 어디서 공부했냐 라는 소리를 듣겠죠. 그럼 제 이름이 나올 거고 그러면 제가 쪽팔리니까 가르쳐 드리는 걸로 그 정도 컨셉으로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해되시죠? 한번 써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그 노트에다가 옆에다가 써보세요. 펜을 드시고 거기 빈 공간에다가 제가 그래서 좀 왼쪽으로 해놨어요. 빈 공간을 여기다가 보여드리려고. 태양 어떻게 그리냐면요. 동그랗게 그리고 가운데다가 서희연 선생님 하고 박선 선생님도 종이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태양 동그랗게 하고 가운데 까만색 점을 칠하면 됩니다. 태양이라고 하고 왜 안 쓰세요? 빨리 그리세요. 연필 들고. 아니 거기 종이에다가 그냥 쓰시라니까 그 위에다가 낙서하셔도 됩니다. 동그라미를 그리고 동그라미 점을 찍습니다. 이건 이제 이 마크를 작성을 할 때 동그라미가 영혼을 한대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후대인들이 그렇게 이름을 명명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스피릿이라고 하잖아요. 자신의 영혼의 코어다라는 뜻에서 동그라미는 영혼, 그 코어다 그래가지고 태양이라고 하고요. 태양은 영어로는 sun이라고 부르고 그리스어로는 솔라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영어 이름만 일단 기억하죠. 나중에 그 태양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할 때 뭐 다른 얘기도 좀 나눌게요. 그 다음 달은 문이라고 영어로는 말하고요. 문 영어. 그 다음에 이렇게 달 표현을 하는데 크레센트 달로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연히 달도 동그란 달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다른 애들이랑 헷갈리니까 이렇게 초승달 안에 거 살짝 그리시고 밖에 거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실 수 있겠죠? 그리고 보통 문은 마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마음과 정신과 십자가가 겹쳐 있는 게 바로 수성의 글리프인데 영어로는 머큐리라고 부르고요. 어떻게 그려져 있는 거냐면요. 위에 달 모양의 날개가 있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에 영혼 정신이 있고요. 그 밑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빨리 그리면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달,
스피릿, 그다음에 십자가. 십자가는 피지컬리티라고 해서 물질 세계라고 이제 그 글리프를 설명하는 책들에 나오는데 정확하게 치면 그냥 인간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인간 세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보통 물질 세계, 인간 세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머큐리는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달과 스피릿과 인간의 모든 걸 갖고, 즉 되게 다양한 속성을 띈다라는 느낌으로 이 글리프가 보여주겠죠. 머큐리. 그 다음 이제 수성 나오는데, 수성은 이제 보통 이거 어디 있죠? 여자 화장실 마크. 네, 여성을 의미하는 글리프입니다. 근데 위에 있는 영혼과 밑에 있는 그 피지컬리티가 합선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육시체를 지배한다라는 의미에서 십자가 위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혼이 되게 중요한 글리프다라는 의미로 보여지죠. 비너스라고 합니다. 비너스, V-N-U-S, 비너스라고 있죠. 영어도 이름 이제 오늘 다 외우시지 않더라도 집에 가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화성, 불화자 써서 화성입니다. 빨간 별이라서 그렇고요. 마스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에 화살표하고 쭉 내려온 다음에 동그라미. 남성의 그 상징으로 쓰이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이게 아까 말했듯이 영혼이라 그랬잖아요. 영혼이 밖으로 팡 하고 분출돼서 나간다는 뜻입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써졌었어요. 십자가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 위치에 따라서 비너스하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화살표로 바꾼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가 스피릿, 영혼보다 뭐가 중요해요? 물질 세계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삶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화성의 마크. 주피터에는 영혼이 없어요. 주피터 세턴에는 동그라미가 없죠. 즉 영혼의 공간이 없습니다. 다분히 소셜리티한 인간의 삶들을 관장하는 별들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주피터는 기본적으로 십자가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삐침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고 이렇게 삐침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보통 그릴 때는 그렇게 이렇게 하고 십자가 그리고 삐침으로 이렇게는 안 하고요. 이제 그냥 사자 쓰듯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내리시면 되긴 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림 표현은 뭐냐면 십자가가 있고 인간의 물질 세계에서 여기서 이렇게 하늘로 치솟아 올라간다. 그래서 주피터는 인간의 세계를 밖으로 이렇게 확장시키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글리프를 보입니다. 세턴은 반대로 십자가가 있는데 밑으로 이렇게 H자처럼 끌고 내려와요. 즉 물질 세계의 십자가를 땅으로 쭉 다시 끌고 내려와서 묻어버리는 작업을 하는 녀석이 저 세턴입니다. 십자가가 있고요. 그 끝을 아래로 이렇게 축 치고 내려가는 느낌. 여러분들 손에 아예 익힐 만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유레너스 이제 토성 밖에 있는 애들이라고 했는데 천왕성이고요. 영어 이름은 유레너스, U-R-A-N-U-S, 유레너스인데 마크가 좀 저렇게 각져 있는데요. 실제로 쓸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양쪽 하신 다음에 이렇게 끊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다시 한번 빨리 해볼게요. 이렇게. 저 마크인데 그죠? 비너스가 거꾸로 뒤집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양쪽에 이렇게 그 뭐죠? 밖으로 퍼지는 확장되는 변형을 이루는 느낌이 나옵니다. 즉 이 유레너스도 마인드나 스피릿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저 인간 삶 자체가 중요한데 그 인간의 삶을 십자가가 인간의 삶이라고 했다면 그 십자가의 인간의 삶을 이렇게 밖으로 왜곡시키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 되게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는 작업입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은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쪽 먼저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번의 획으로 글리프를 그리면 됩니다. 조금 복잡해요. 기억하세요. 유레너스. 넵튠은 해왕성이잖아요. 바다 해자 왕왕자 써서 별성자 써서 바다의 왕. 바다의 왕은 누구죠? 넵튠이 바다의 왕이에요. 그죠? 해왕의 삼지창을 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가운데를 끌으시면 됩니다. U자 하시고 이렇게 위에 삼지창 모양을 그려놓은 겁니다. 넵튠. 그 다음에 플루토는 명왕성.
명왕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치면 옥황상제, 저승의 옥황상제라고 그러나요? 명왕이라고 부르는 인간의 지하 세계를 주는, 서양에서는 그리스 신화에서는 하데스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염라대왕, 맞다, 염라대왕을 명왕이라고 부르죠. 염라대왕을 얘기하는 이름을 쓰는데 그게 플루토고요. 플루토는 기본적으로 넵튠 위에 뭐가 떠요? 스피릿이 뜨는 거예요. 그렇죠? 넵튠이랑 똑같은 라인에서 동그라미 하고 U자 하고 밑에 십자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을 더 해주시면, 플루토는 저 마크 말고 다른 마크가 있어요. 이렇게 P자의 밑에 그 괄호가 있는 이런 마크가 있거든요. 나중에 혹시라도 나오면 이게 뭔가 싶어서 하신다면 P하고 L자를 겹쳐놓은 것처럼 보이는 P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마크가 나중에 혹시라도 보실 일 있으면 그게 플루토의 다른 모양이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릴 수 있겠죠? 기억은 이제 나중에 하시더라도 그릴 수는 있겠죠? 이렇게 다 정확하게 우리 약속대로 토성까지 주로 학습하고 세계는 상식 수준에서 익힌다. 다음은 이제 사인 글리프. 그렇죠? 사인, 12개의 사인. 12개 12지지랑 같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명리에서 얘기하는 12지지와 같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사인 글리프. 네. 양자리부터 한번 따라서 한번 같이 속으로 읊조려 보세요.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 자리,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전갈자리, 사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영어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 따라서 속으로 읽어보세요. 에리즈, 토러스, 제머나이, 캔서, 리오, 버고, 리브라, 스콜피오, 세지테리어스, 캐프리콘, 어쿼리어스, 파이시즈. 영어 스펠링으로도 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죠? 이거 그냥 이거 생각하면서 영어로 에리즈라고 쓰지 말고 영어로 써보시면 돼요. 그죠? 왠지는 뭐 누차 얘기했으니까. 에리즈, 토러스, 제머나이, 캔서, 리오, 버고, 리브라, 스콜피오, 세지테리어스, 캐프리콘, 어쿼리어스, 파이시스. 이런 식으로 빠르게 얘기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건 뭐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로 뭐 해야 돼요? 삼합 외우셔야 되죠. 해자축, 해자축 하면 기본적으로 북방 이렇게 떠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인호술, 하국 이렇게 우리 떠올리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진술충미, 토국이잖아요. 토의 애들이잖아요. 사계잖아요. 토사계잖아요. 진술충미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야들은 그런 식으로 헤쳐 모여 다 해야 돼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스처럼.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입에 붙으셔야 되고, 순서 거꾸로 앞으로 뒤로 다 외우셔야 되고, 손가락으로 짚는 법도 알려드릴게. 제가 손가락으로 12 그 에리즈 어디다가 놓고 외우는지도 말씀드릴게. 그냥 뭐 이건 뭐 룰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순서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에리즈부터 해서 파이시스까지, 한글로 그런 양자리부터 물고기 자리까지. 근데 이제 오늘 당장은 아니고 이거 사인은 행성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사인 공부할 거거든요. 그때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 읽으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려요.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글리프, 오늘은 글리프 배우는 거니까. 에리즈는 양이잖아요. 양의 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뿔 올리시면 돼요. 쉬워요. 내린 다음에 올리시면 됩니다. 양자리 에리즈. 토러스는 위에가 솥뿔이 좀 쬐끄맣잖아요. 그래서 조그맣게 달 모양으로 뿔을 그리고 그 다음에 얼굴. 달 모양 뿔, 얼굴. 토러스. 제머나이는 쌍둥이잖아요. 두 명의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1장, 2장 할 때 그 로마자 2 하는 마크 똑같이 그리시면 돼요. 이름은 쌍둥이 제머나이. 그 다음에 캔서는 저게 개예요. 개. 개가 이렇게 그 뭐죠? 팔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래서 팔 모양을 저렇게 그려놓은 건데, 그리는 방법은 저 위에 있는 꼬리부터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그래야지 이쁘게 그려져요. 반대로 하면 잘 안 그려져요. 여기 오른쪽 꼬리에서부터 이렇게 U자 돌리시고 이쪽 U자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그럭저럭 이쁘게 캔서 그려집니다. 그 다음 리오는 사자예요. 사자의 그 갈퀴 모양을 글리프로 그려놓은 거고요. 왼쪽 아래서부터 동그라미 그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지면 돼요. 쉽죠? 너무 쉽죠? 동그라미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리오 그려보셔야 돼요. 혼자 그리려고 하면 또 어떻게 그렸나 싶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그릴 때 한번 따라서 그려보셔야 돼요. 보고 처녀예요. 처녀가 이렇게 그 벼 이삭이라고 해야 되나? 밀이삭을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처녀의 머리카락과 다리를 꼬고 있는 모습을 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냐면 M자를 그리다가 마지막 길게 내려왔다가 다시 꼬아서 딱 발 이렇게 꼬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고구 처녀 자리. 서현 선생님도 종이에다 한 번씩 이렇게 그려보셔야 됩니다. 혼자 또 그리려면 이거 어떻게 그렸더라 싶어요. 그다음에 리브란 천칭이니까 천칭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위에부터 끝에서부터 이렇게 돌리고 밑에 그려주시면 됩니다. 천칭. 위에 천칭의 좌우 밑에 하나. 천칭 자리. 스콜피오 정갈이잖아요. 버고랑 똑같이 M자로 시작은 해요. M자로 시작은 하는데 마지막 가서 거꾸로 화살표로 마무리. 정갈의 독침을 그려놓은 겁니다. M자에서 마지막 꼬리 화살표. 정갈의 독침. 다음 세지테리어스는 궁수예요. 궁수. 그죠? 궁수 활을 쏘고 있는 궁수의 모양을 해서 화살과 활의 시위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꼭 시작은 그 마스 그리는 것처럼 화성 그리는 것처럼 시작하는데 가운데 이렇게 활 시위를 걸어주시면 돼요. 화살표, 활 시위. 세지테리어스, 사수자리, 궁수자리라고도 간혹 그래요. 저도 이거를 궁수자리로 했다가 사수자리로 또 바꿔놨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궁수를 더 많이 쓰는지 사수를 많이 쓰는지 봤더니 사수가 조금 윈하더라고. 그래서 사수자리라고 지금 써놓은 겁니다. 근데 궁수자리 반, 사수자리 반반인데 제가 볼 때는 한 60%는 사수 쪽에 몰려있는 것 같아서 저도 사수자리라고 해놨습니다. 세지테리어스. 여러분들은 영어, 한글, 글리프 싹 다 기억하십시다. 캐프리콘, 염소예요. 저게 염소의 뿔을 얘기하는 건데요. 염소의 뿔을 이렇게 V자로 하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이 염소가 나중에 그 신화에서 치면 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꼬리가 물고기로 변했대요. 그래서 이게 물고기 꼬리가 실제로는 뿔인데 뒤에 물고기 꼬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V자 하다가 내려오다가 꼬리 한 번 돌리는 거예요. 캐프리콘. 김나연 선생님은 캐프리콘을 제일 잘 그리셔야 돼요. 왜죠? 캐프리콘 라이징이니까. 그죠? 나중에 이제 학습할 때 얘기를 드리겠지만 캐프리콘 라이징을 미국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 캐프리코니안이라고 부릅니다. 캐프리콘 자리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에서 캐프리코니안 이렇게 불러요. 아무튼 캐프리콘 마크. 어쿼리어스 물병 자리, 물을 짊어지고 물을 붓고 있는 저 워터 베리어라고 하는 다른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마크는 꼭 저렇게 딱 안 그리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5번 정도만 획을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무 많이 하면 너무 커지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물결 2번. 보통은 이제 마크들 보면 이렇게 6번 정도 긋는데 6번 정도 그으면 너무 이렇게 길쭉해져요. 사실은 이게 인쇄물이라서 저렇게 보이지 손으로 그리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5번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결 모양. 실제로 5개짜리도 있고 6개짜리도 있으니까 5개 하자. 파이시스는 물고기 2마리가 끈을 묶고 있는 모양. 그래서 물고기 2개, 그 다음에 옆으로 가져준다. 아까 그 유레너스의 마크랑 조금 비슷하라고 했는데 전혀 다르지만 어쨌든 유레너스 옆의 모습처럼 양쪽을 달 2개 마주보는 쌍달 모양하고 가운데 선이 그려져 있는 게 파이시스, 물고기 자리.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학습은 좀 더 다다음 주 정도에 하게 되겠지만 일단은 같이 통으로.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행성을 하면서도 이 사인 이야기를 아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차트를 띄우면서 얘기하다 보면 차트 그 코너에 좌측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불병정 무기경신인 게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사주를 띄우면 다 지지가 깔려 있듯이 그런 것처럼 같이 봐야 되니까 글리프는 다음 시간 오기 전까지는 다 암송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마트폰 차트 만들기라고 하는 페이지를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게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게 맞는지 저도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아놨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습을 다 하면 조금 그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화면으로 해놓은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고 같이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피드백하는 거는 나중에 뭐 다음 시간에 이제 수업 오시기 전에 그 서로 한다거나 해보고요. 그다음에 서희연 선생님은 이제 제가 이거 드리면 쭉 따라서 하실 수 있을 정도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화면에서 한번 같이 저랑 있다가 나중에 제가 이 파일을 보내드리면 이거 순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왜 이 차트를 쓰는지를 먼저 살짝만 서두에서 얘기를 드리면요. 이 차트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무조건 있어야만 점성은 익숙해집니다. 차트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 없이 하다 보면 선생님이 계속 여러분들 차트를 뽑아서 인쇄해서 드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안 돼요? 연습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를 프로그램을 웹사이트예요. 정확하게 프로그램이 이런 걸 보통 요즘은 뭐라고 하냐면 웹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웹상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 웹 프로그램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계속 이거를 거기다가 그 리스트들을 모으셔야 돼요. 여러분 거 포함해서 그다음에 자녀분, 남편분, 그다음에 가까운 지인들 거를 막 모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만세력 처음에 앱 하면 거기다 막 넣어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여러분들이 보셔야 눈에 익으니까. 첫 번째 순서는 먼저 로그인을 해야 돼요. 이게 astroseek.com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로그인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레지스터를 눌러서 이렇게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수업을 오신 분들은 이 레지스트레이션을 지금 다 하셨거든요. 네, 서희연 선생님이랑 박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astroseek.com을 알고 계시니까 이게 레지스터 단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서희연 선생님은 레지스터가 안 돼 있으시면 레지스터 단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 드리고 레지스터에 보통 다른 회원가입이랑 똑같은데 하나만 틀리면 이 이메일을 정확하게 이메일을 잘못 그냥 대충 집어넣어서 실수를 하면 이게 액티베이션이 안 돼요. 그래서 이메일을 정확하게 넣어서 레지스트레이션을 하면 되고요. 이때 뭐를 하게 돼 있냐면 자기의 생년월일시를 적게 돼 있어요. 자기 젠더, 메일, 피메일 적고요. 데이트 오브 버스, 자기 생년월일시를 여기다 기록을 하고요. 타임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점성에서는 이게 인터내셔널 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사인의 각도들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어난 지역, birth city라고 돼 있는데 태어난 지역을 적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이면 영어로 SEOUL이라고 적으시고 그냥 적으시면 안 되고 적고 기다리면 밑에 이런 지역 창이 떠요. 그래서 서울,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렇게 뜹니다. 거기를 선택을 해주셔야만 이게 실제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위도하고 경도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 자리.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커런트 시티는 현재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도시. 그러니까 태어난 곳은 창원인데 커런트 시티는 서울이다. 그럼 여기다가 창원, 여기다가는 서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트, 노 데이팅 이거 뭐냐면 진짜 데이트 우리 한다는 얘기인데 이 사이트가 이 아스트롤로지를 베이스로 하는데 부업으로 뭐를 하냐면요.
궁합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걸 부업으로 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사진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예, 그 데이트 연결시켜주는 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데이트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데이트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있다고 해도 미국까지 가서 데이트를 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관심은 있으나 우리는 그냥 나는 I am only interested in astrology만 관심이 있다에 마킹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된다. 그리고 넘어가시고 쭉 하고 이거 이제 그 스팸 프로텍션 적어주신 다음에 레지스터 누르면 예, 누르고 나면 자기 아까 적었던 메일 주소로 액티베이션 넘어갔잖아요. 아마 다들 안 되셨 오케이? 네, 다 되셨으면 그걸로 액티베이션 한번 클릭해주면 작동을 해요. 작동을 하면 이제 이 화면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화면이 작동이 하는데 이 화면에서 이제 그러면 이 PPT에다 이걸 띄워놓은 건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 다음 단계인데 차트를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세팅을 해야 돼서 그래요. 세팅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저장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럼 혹시 지금 설명 나중에 또 재차 알려드리겠지만 따라 하실 수 있으면 따라해 보세요. 이 화면이 나오면 My Private Astro Database라고 하는 곳을 누르면 My Private 나중에 서현 선생님도 한번 이렇게 설명 제가 따라서 듣고 있다가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로그인이 다 되면 자기 로그인을 하고 나서 My Private Astro Database를 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렇죠? 이 화면이 나오면 여기다가 자기 건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자기 건 아까 회원가입할 때 넣어놨기 때문에 더 넣으실 필요가 없고 만약에 자기의 지인분을 넣겠다 그러면 지인분 이름을 적고요. 여기다가 똑같이 넣으시면 돼요. 아까 회원가입할 때 넣었던 것처럼 젠더, 데이트 오브 버스 예. 여기는 첫 번째 칸은 1 이게 월이에요. 근데 월을 영어로 해야 되시는 거 아시죠? January, February, March 그다음에 April, May, June, July 이런 식으로 영어로 알고 계시는 거 좀 몇 개만 해보시면 알아요. 모르겠으면 순서 개수시면 됩니다. 어쨌든 하고 연도 적고 타임 적고요. 여기도 가장 중요한 건 이건 다 하실 수 있을 텐데 이거 버스 이거를 좀 잘 적으셔야 된다. 이 버스가 없을 수 있어요. 간혹 큰 도시는 다 있어요. 부산, 서울, 대구, 대전, 광주, 전주 이런 데는 다 있어요. 근데 지방 도시 중에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금 검색을 해 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진짜 없다 그러면 근접 도시로 적으시면 돼요. 예, 근접 도시로 찾아서 적어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좀 설명 더 드릴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add person을 누르면 그 사람 이름이 여기에 saved person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자기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구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요. 아까 여기 My Private Astro Database 눌러가지고 이 사람을 집어넣었다면 이것 말고 세팅 값을 바꾸시긴 여기 보면 세팅이라고 하는 거 중간에 하나 있거든요. 예, 세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setting 세팅 값에 들어가셔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런 게 나와요. 프로파일 세팅이라고 하는 화면이 나올 거예요. 혹시 지금 따라하고 계신 분들은 빨리 따라해 보시고 아닌 분들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 들어가셔서 프라이빗 세팅에 들어가셔서 뭐 나머지 여러 가지 다 해도 알아보시면 되는데 그중에 아스트로 세팅을 들어갑니다. 아스트로 세팅을 들어간 다음에 이걸 나중에 제가 드릴 거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보이시니까 여기에 있는 거랑 똑같이 세팅하면 돼요. 디스플레이 포춘은 보여준다. 루나도 보여주는데 트루로 보여준다. 에스펙트 여기 있는 건 다 안 보여줘도 된다. 마이너 에스펙트 이것도 다 안 보여줘도 된다.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냥 하시면 돼요. 뭔지 아직 몰라도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하우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 조그만 화살표를 클릭을 해서 보시면 저게 쭉 여러 개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whole sign H1 여기 이거예요. whole sign H1 to H7 horizontal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는 걸로 합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게 그 하우스 시스템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거든요. 이 중에서 프로필이 그다음에 뭐가 또 있냐? 알카비투스 기타 등등 여기에 없는 것도 몇 개 있는데 더 많은 하우스 시스템 중에서 고를 수 있고 그 하우스 시스템마다 특징이 있어요. 근데
기초 때 여러분들하고 하는 동안에는 이것만 쓸 겁니다. 홀 사인 그 호라이젠탈로 되어 있는 거를 쓸 거니까 이걸로 일단 세팅해 놓고 가세요. 왜 이거를 쓰는지 뭐 그런 역사적인 이유나 이런 것들은 중급 때 정도나 얘기할 겁니다. 초급 때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로 여기는 선택한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 아까 말했던 그 인도 애들 스타일로 낚시아트라를 뽑아서 쓸 때 쓰는 건데 이거는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냥 기본값으로 손 안 대셔도 돼요. 이렇게 해놓고 Save Extended 세팅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차팅을 열 거냐? 아까 Add Person 눌러가지고 세팅을 했잖아요. 기록을 해놨잖아요. 자기 거를. 그러면 Add Person에서 기록한 게 여기 Saved Person의 숫자가 올라갈 거예요. 저기 여기 16 써져 있는 건 16명이 기록됐다는 뜻이고요. 이게 점점 여러분들 이제 2개, 3개, 4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고 나서 Add Person을 Calculate 차트를 누른 다음에 Selected Person의 체크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자기가 저장해 놓은 게 쫙 떠요. 지금 저장 로그인만 하신 상태에서 보시면 미 하나만 뜰 거예요. 내 거만 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이브를 5명을 해놓으면 여기를 체크를 하면 5개의 창이 떠요. 그 중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이 Calculate 차트를 누르시면 되고요. 누르고 나면 이런 이 차트가 하나가 떠요. 근데 아마 처음 디폴트 값은 여기에 보여지는 이 차트라고 하는 화면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자잘자잘 해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컴퓨터로 보면 좀 더 잘 보이는데 근데 그래도 잘 안 보여. 그래서 핸드폰으로 특히나 보시려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눈에 안 들어와서 리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커스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한번 클릭을 해요. 이거는 자기 원하는 대로 조금 컬러나 사이즈를 좀 키워주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커스텀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 이런 조그만 그 글귀가 있어요. Customize your favorite chart graphics layout이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래픽 차트를 좋아하는 그래픽 차트로 커스터마이즈 하세요라고 적혀 있는 이 라인을 손으로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떠요. 가운데 화면이 떠요. 지금 따라가고 계신 분들은 따라가셔도 되고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제가 도와드리든지 이 노트를 보고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 이 화면도 여기에 써놓은 그대로 따라 하세요. 일단 그대로. 첫 번째 칸에는 트래디셔널 애스트롤러지라고 하는 걸로 트래디셔널 애스트롤러지 플러스 사인이라고 하는 울라불라 적혀 있을 텐데 이걸로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플래닛 글립스, 여기도 글립스, 이게 그 글립스예요.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신 글립스, GLYPHS. 글립스를 칼라로 하고 비거를 골라주세요. 더 큰 걸로. 그래야지 눈에 커져요. 이게 글리프들이 커져요. 그래서 컬러드 비거를 고르시고 나머지는 블랙,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이거는 실버, 그린 이런 식으로 블루, 넌 이거 따라서 그대로 따라서 해주세요. 따라서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세이브 그래픽 세팅이라는 버튼 위에 저장 마크 있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저장 마크를 한번 눌러주셔야 안 누르시면 나중에 또 이걸 해야 되거든. 한번 해주시면 다음번에 할 때도 똑같이 계속 이 값으로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주시면 끝. 그러고 나서 이걸 다시 열면 자기가 아까 세팅했던 이 글리프들이 좀 큼직큼직한 걸로 바뀌어서 떠요. 그 다음에 이걸 트래디셔널 아스트롤라지라고 선택을 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천의 명 있었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별들까지 뜨면 이게 정신이 사나워서 나중에는 필요할 때는 여러분들이 켜시면 돼. 근데 지금 초급 때는 너무 많으면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래디셔널 아스트롤러지로 고르시면 일단 여기 여러분들한테 딱 초급 때 배울 정도의 행성만 뜨고요. 그 다음에 비거로 해서 글씨 좀 큼직큼직하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쓰시면 그냥 이 상태에서 보면 되는데 이게 좀 작잖아요. 그러면 이걸 손가락으로 길게 누르면 이게 화면이 이렇게 커져요. 지금 뒤에다 보시다시피 커져요. 그러면 핸드폰이 좀 작아서 좌우로 반반씩 봐야 되기는 해요. 하지만 커져서 각도까지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큼지막하게 커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지인분한테 보내드리려면 이게 이미지로 인식되거든요. 그래서 길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조그만 창이 떠서 이미지 공유 눌러가지고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카카오톡으로 상대방한테 전달도 돼요.
그래서 오늘의 숙제, 무슨 학원에서 숙제를 내냐고. 예, 여러분들 차트를 이렇게 해서 단톡방에다 올려주세요. 단톡방에 여러분들 직접 올린 걸 제가 보면 아, 끝까지 다 됐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게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한번 끝까지 해서 단톡방에다 올려놔 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근데 이렇게 이제 한 사이클인 거고 여러분들이 아까 계속 여러분들 그 지인분들과 손님분들 아시는 분들의 차트를 늘려가자. 왜 이거를 뭐 프로그램 다른 거 더 그럼 이거보다 더 간편한 거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거짓말하라고 저 믿으시죠? 믿으시죠? 예. 제가 다 뒤져봤어. 다 뒤져봤는데, 예, 다 뒤져봤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제 좋고 좋은 거 나쁜 거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엔간큼 지구상에 있는 조금 뻥 붙여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이 차트 프로그램 다 뒤져봤는데요. 한글로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아까 그 에드퍼슨 할 때 이 여기다가 저장을 하면 이게 웹베이스다 보니까 이 핸드폰이 한글 핸드폰이면 한글로 홍길동 적으면 저장이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핸드폰 앱이 있거든요. 있기는. 그 차트 프로그램이 앱이 있는데 이 모든 앱들의 단점이 뭐냐면요. 영어로 이름을 적으셔요. 나는 영어로 난 영어는 익숙하니까. That's okay. 그럼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예,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또 장점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로 일단 선정을 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이것 말고 좀 더 프로페셔널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 초급이 끝날 때쯤에는 그때쯤에는 제가 이 핸드폰으로 보는 거는 이거를 쭉 쓰는 걸로 하고 석 달 동안 기초반 하는 동안 쓰는 걸로 하고 중급 넘어가기 직전에 여러분들 노트북에 제가 전용 프로그램을 깔아 드릴 겁니다. 그 전용 프로그램도 영어로 이름을 적으면요. 이게 저도 영어에 그렇게 안 익숙한 사람은 아닌데 영어는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인데 영어로 적어놓으면 저거 누구 이름 적어놨더라 해요. 진짜로. 예, 영어로 나 NAHYEOKJIN 이렇게 적어놔야 되는데 처음에는 아는데 이게 10명, 20명 늘잖아요. 그러면 이게 헷갈려서 도저히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학습용으로 혹은 상담용으로 쓰기에는 제가 볼 때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글로 되는 걸로 선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거를 익숙해 하시는데 쓰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녹화하고 있는 거를 꺼놓고